어디에 가지 말아라. 그냥 접촉하지 말아라. 공기로 감염되고 병원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특정 병원이 막 어디가 폐쇄됐더라 막 이런 거. 밖에서 양치도 하지 말라는 거. 그것도 들었어요. 예, 오늘도 문자나 인터넷을 통해서 메르스와 관련된 얘기들이 꾸준히 돌았습니다. 이 얘기들 중에는 사실인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많고 또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꼭 아셔야 할 내용들을 모아서 오늘 팩트체크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예. 메르스에 대한 얘기가 하여간 논란이 되는 건 그만큼 확실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팩트체크해서 검증한 게 또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메르스가 처음 발견된 게요.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였습니다. 예. 아직까지 세계보건기구에서도요, 이 메르스에 대해서요, 바이러스의 원인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요, 현재 메르스에 대한 특별한 치료법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만큼 연구가 덜 된 질병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오늘 팩트체크에서는요,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의학적으로 밝혀진 부분만 가지고 이에 한해서 의문들에 대해 해답을 준비해봤습니다. 예,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이제 어느 몇몇 병원을 거론하면서 그 근처는 절대 가면 안 된다. 예.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접 전국 병원 몇 곳에 이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요. 예.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 병원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도 가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우선 이에 대한 전문가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예.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한 얘기고요.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가 외부 환경에는 더 약합니다. 그러니까 병원 내에서 설령 만에 하나 외부에 노출이 되었을 때 외부에서 견디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제가 과학적으로는 감염이 되거나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감염자들하고 접촉하기 전에는요. 예,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가까이 2m 거리에서 가까이 직접 접촉한 게 아니라면은 공기 중으로 감염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게 했는데요. 예. 중동에서 최초로 메르스에 걸려서 온 사람을 1차 감염자라고 하죠. 이 사람과 또 접촉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옮은 사람을 2차 감염자라고 합니다. 예. 이런 2차 감염자에게 또 옮은 사람을 이제 3차 감염자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1천여 명의 메르스 확진 환자가 있었지만 이 중 3차 감염자는 아직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내 전문가들도요. 병원 근처에 가서 감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말이죠. 예. 희박하다 하면 100%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또 거기서 이거 만에 하나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아무튼 굉장히 강한 톤으로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게 해당 병원이 어딘지 이게 지금 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해외에서도요, 일반에 오히려 공포감을 조장하거나 불필요한 어떤 우려를 하게 될 수가 있다 해서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반대로 공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 에볼라가 문제가 됐을 때 미국 조지아주에서는요, 대책병원 6곳을 마련하면서 그게 어느 곳인지 밝히지 않아서 역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결국 이거는 정부가 정하기 나름이란 이야기인 건데요. 이에 대해서 국내 전문가들은요, 대체로 의견이 이랬습니다. 일반에 공개했을 때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 그래서 불필요한 우려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예. 다만 이렇게 정부와 공조를 해야 하는 의료진에게까지 어디인지 감추는 것은 문제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예. 정부 입장에서는 또 의료진한테 밝히면 일반에게도 알려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치사율에 대해서도 수치가 좀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취재하면서 여러 가지 숫자를 봤고요. 그래서 또 기준에 따라서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달랐는데요. 일단은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유럽 질병통제센터가 그제 내놓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40.9% 치사율이었습니다. 예. 자, 국가별로도 좀 차이가 나서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는 43.8%고요. 아랍에미리트의 경우에는 13.2%였습니다. 예. 같은 중동에서도 차이가 나는 건데 이런 차이는 집계 방식이나 또 해당 국가의 의료 수준, 또 감염자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발병 초기이기 때문에 다소 높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설명도 있었는데요. 뭐 에볼라나 사스 같은 감염 질환이 모두 처음에는 이제 병원에 올 정도로 위중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사망률이 높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낮아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의료 환경이 좋은 국내의 경우에는 메르스 치사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다만 경계해야 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우리는 이게 이제 병원에서 주로 이제 2차 감염이 확 번졌거든요. 병원에 있던 분들이 고령자 또는 면역저하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 분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저희가 알기로는 전문가 중에도 우리나라에서 사망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분도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예. 결과적으로 오늘은 안타깝게도 사망자 한 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사망자도 나왔고 또 좀 내려간다 하더라도 치사율이 예. 여전히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것은 40% 가깝기 때문에 우려가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지 아무튼 국내 동물원에도 손님들이 많이 끊겼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동물 부분의 감염에 대해서도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예. 일단 WHO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은 낙타 이외에 다른 동물에서 메르스 바이러스가 발견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동물 전체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그렇다면 그래도 이제 국내에 동물원이나 어느 곳에 이제 낙타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국내에 있는 낙타는 어떤지 이 부분도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괜찮겠죠. 중동에서 온 낙타가 아니고 동물원에서 메르스 검사해서 감염이 있는지 없는지만 밝혀서 없다라고 알려주면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안전한데 뭐 다들 뭐 자라보고 놀란 가서 스토커 보고 노르잖아요. 예. 이건 뭐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래도 하여간 불안하니까 예. 이런 생각들 다 하시는 거겠죠. 예, 예. 일단 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는다라는 어떤 효과는 있겠지만 낙타 자체가 위험하진 않을 거다 그런 이야기였고요. 예, 예. 또 그 밖에 이제 메르스와 관련해서 나왔던 많은 이야기들이 또 메르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식을 자제하고 특히 양치질을 밖에서 하면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도 취재를 해본 결과 전문가들 모두가 의학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예. 또 마늘이나 김치가 예방에 좋다, 메르스 예방에 좋다는 이야기와 관련해서도 이 김치가 좋은 음식인 것은 맞지만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예. 그만큼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도는 겁니다만은 무엇보다도 백신도 없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현재까지 어떤 치료법 그리고 또 백신도 없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들일 텐데요. 예, 예. 다만 이 WHO나 국내 의료진 모두가 권하고 있는 현재의 예방법은요. 신종 플루 때와 똑같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때 똑같은데요. 기침할 때는 휴지로 꼭 막고 하고요. 또 그 휴지는 휴지통에 버려라. 손은 자주 씻고 더러운 손으로 눈, 코, 입을 비비지 말라. 이게 현재로서는 최선인 겁니다. 감기 예방법하고 특별히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팩스체크 김필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